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 기업 오너 등 여러 고객들과 텍스 플래닝에 대한 업무를 많이 진행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빈번하게 접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미국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 한국에 자산이 있는데 이걸 매각할 경우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부담하는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으로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과세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미국 세금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이와 관련한 절세 방안에 대해 다뤘던 영상이 있었고요. 이 영상에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들 중 하나로서 네바다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후속 영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닝이라고 하는 트러스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닝이라는 것은요, Nevada Incomplete Non-Grantor Trust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용어는 모르셔도 되고요. 이건 고급 트러스트 기법 중에 하나로서 주소득세, State Income Tax죠. 이걸 줄이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캘리포니아와 같은 스테이트 인컴 텍스 부담이 큰 주에 거주하는 이런 고소득 자산가들이 주식과 같은 이런 여러 무형 자산 매각에서 나오는 양도소득, 여기서 나오는 주소득세를 줄이는 방안으로서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트러스트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부터 드리면 트러스트는요, 간단히 얘기하면 서류상 회사를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생전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또 사후에는 누구에게 넘겨줄 것인지를 지정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는데요. 내가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서류상의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 내 자산을 옮기고 또 트러스티, 관리인이라고 할 텐데요. 관리인으로 하여금 이 트러스트 서류에 나오는 운영 방식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트러스트로 옮겨진 자산을 잘 투자하고 관리해서 최종적으로는 베네피셔리, 대부분 내 자식들, 가족 구성원들이 될 텐데요. 에게 잘 넘어가게 해주는 그와 같은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닝이라는 게 뭐냐인데요. Nevada Incomplete Non-Grantor Trust입니다. 고급 트러스트 운영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주된 혜택은요. 첫 번째로 State Income Tax, 주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산 보호의 기능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소득세의 절감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죠. 자, 그렇다면 이 닝의 특성을 살펴보면요. 간단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Non-Grantor Trust라고 합니다. 이건 Grantor Trust, Non-Grantor Trust가 있는데 그 중에 Non-Grantor Trust에 들어간다는 건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풀어서 얘기를 하면 트러스트를 세워서 자산을 그 트러스트로 옮기고 나면 이때부터 트러스트는요. 옮겨진 자산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죠. 그러면 결국 투자를 해서 불리고 인컴이 발생할 텐데 여기서 발생하는 인컴, 소득에 대한 세금이 나올 텐데 이걸 트러스트가 내느냐 아니면 이 트러스트를 설립한 사람이 내느냐라는 건데 여기서 Non-Grantor Trust라고 하는 것은 이 소득에 대해 트러스트가 직접 세금을 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가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은 트러스트의 거주지, 트러스트의 설립지에 따라서 과세할 수 있는 주가 결정이 된다는 그런 뜻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가 캘리포니아의 거주자인데 이와 같은 닝을 설립해서 네바다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본인의 자산을 이 트러스트로 옮기고 이 트러스트가 옮겨진 자산을 가지고 투자 활동을 하는 주체가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캘리포니아 거주자인 홍길동 씨가 직접 투자했을 때 벌어들이는 이 주식 투자로부터의 소득은 캘리포니아 주소득세의 적용을 받았을 텐데 닝에 옮겨진 투자금을 가지고 이 트러스트가 진행하는 주식 투자에서 나오는 소득은 네바다 주의 주소득세 관할권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또한 네바다는요 알다시피 주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홍길동 씨는요
같은 투자에 대해서 거칠게 얘기하면 처음에 개인으로서 투자했을 때 부담하는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또한 다른 예로요. 이분이 뭐 한국의 부동산 또는 어떤 회사의 지분, 한국 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랬을 때도 역시 직접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한국 자산의 매각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소득은요, 본래 캘리포니아에서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산, 해당 해외 자산의 소유권을 링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주소득세 부담을 역시 같은 맥락에서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링의 두 번째 특성으로서요, incomplete gift입니다. 앞서 non-grantor trust를 설명하면서 내가 아닌 별도의 법적인 주체인 트러스트로 소유권이 옮겨지고 또 세금도 이 트러스트가 낸다라고 했는데, 반면 증여세라는 면에서는 incomplete, 즉 완료되지 않은 증여이고 따라서 이 자산이 옮겨지는 시점에 증여세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증여세를 내 명목상 소유권을 타인에게 옮김에도 불구하고 바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혜택을 낼 수 있는 거겠죠. 자, 지금까지는요, 그러면 장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죠. 바로 주소득세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단점 또는 뭐 비용 또는 뭐 부담으로서 고려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도 있겠죠.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은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트러스트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이건요,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세율이 높다라는 건데요. 다른 개인소득세라던가 법인소득세에 비해 트러스트가 부담하는 세율은 일반적으로 더 높습니다. 물론 연방세만 부담하기 때문에 주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연방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트러스트 세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유지 비용이 듭니다. 네바다 트러스트죠. 그렇기 때문에 네바다의 전문적인 트러스트 컴퍼니를 트러스티로서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매년 세금 신고를 준비하는 등의 운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점 내지는 고려사항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은요,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해당이 안 된다기보다는 부동산은요, 기본적으로 주소득세라고 했을 때 이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과세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무조건 혜택을 보지는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캘리포니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소유권, 부동산의 소유권만 네바다 트러스트로 옮긴다고 해서 캘리포니아의 주소득세가 부과가 안 되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이 위치한 주에 관할 권을 우선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여전히 캘리포니아 주소득세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세 번째 고려사항으로서요, 링에 관련된 의사결정은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당장 다음 달에 팔아야 하는 어떤 이런 자산을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세금을 줄이겠다라는 목적으로 트러스트를 세워서 자산을 옮기고 옮겨진 자산을 팔고 또 그 팔고 나온 자산에 대해서 바로 디스트리뷰트를 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한다 그러면 이건 아마도 불인받을 겁니다. 전문 용어로 이걸 스텝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과세 당국이건 이와 같은 텍스 오리엔티드 된 움직임이라고 판단이 되고 일련의 거래 진행 등이 다 스텝 트랜잭션,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한 계획에 따른 거래라고 판단한다면 과세 당국은 이를 불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신중하게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누가 가장 좋은 링을 활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캔디데이시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캘리포니아와 같은 높은 주소득세를 부담하는 주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죠. 당연하겠죠. 주소득세를 줄이는 그런 혜택을 가져다 줄 테니까요. 여기서 뉴욕은 안 됩니다. 뉴욕은 주법상 아주 특정해서 이와 같은 네바다 트러스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로요, 연방세를 이미 많이 부담하고 있는, 연방세에 적용되는 세율이 이미 높은 고소득자가 해당이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트러스트가 직접 세금을 내다 보니 여기서 적용되는 트러스트 세율이 높다고 했어요. 그래서 연방세를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미 세금을 많이 내는,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사람이 트러스트로 옮겨졌을 때 같은 소득에 대해서 트러스트의 높은 세율로 인한 어떤 불이익을 덜 받게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매각 계획이 있는 자산을 보유하면서
그와 같은 해당 매각 대상 자산의 가치가 많이 상승한 경우 혜택을 크게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요, 한국 등 해외에 보유한 부동산과 같은 유형자산, 그리고 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같은 무형자산도 포함됩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네바다 트러스트, 닝이라고 하는 트러스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개념상 너무 복잡한 내용이 될 수 있다 보니 실용적인 면에서 관심 가지면 좋겠다 싶은 사안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소득세, 스테이트 인컴 텍스 절세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께 모쪼록 드리고자 했던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도움이 되었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서 많은 분들께서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